안녕하세요. 드라마 영어 시작합시다. 몇 주 천지는 업로드 할 때 보면 되겠어요. 네, 화면을 좀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교재도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day 챌린지 기억나십니까? 네, 30day 챌린지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교재를 하고 할까요? 네, 교재 하고 합시다. 자, read and listen to people meeting 이거 했었고, reading 했었고, 그 다음에 contraction 했고, 그죠? 우리 잠깐 리뷰하고 있는 중이죠? beginning 했고, 이것도 했죠. 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소개시키는지, 그리고 상대방 또는 본인 자신이 이제 소개받거나 소개할 때 어떤 에티켓을 지키면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봅시다. 다음 페이지. 화면 좀 크게 만들어 볼까요? 포지티브 objective. 네, 이거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3day 챌린지에 관해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요.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할 텐데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그죠? 비가 오면 우산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30day 챌린지에서 습관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습관을 중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습관과 중독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과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비가 오잖아요. 그럼 우산을 쓰죠. 그죠? 비가 안 오면 우산을 안 쓰죠. 그거는 뭐.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갖고 다닐 때가 있나요? 있죠. 언제 갖고 다니죠?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우산을 갖고 다니죠. 오늘 저녁 때 비 온대 라고 했으면 내가 오늘 저녁 때까지 밖에서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된다면 집에 지금 바로 앞에 요 편의점 가는 게 아니라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올 거라는 예상이 된다면 낮에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을 들고 나가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오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비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너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우산 들고 다니는 거 중독된 거 아니야? 라고 우산 들고 다니는 그 행동 패턴 자체에 대해서 중독이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조금 이따 비가 온다고? 나는 안 온다 그러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아니야 비가 온다 했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일찍 들어가야지. 또는 나 지금 뭐 들고 다니는 짐이 너무 많은데 굳이 우산까지 들고 다니고 싶진 않고 뭐 사게 되면 좀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간단한 우산을 사야겠다. 아니면 비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는 동선이 비를 맞을 정도로 걸어 다닐 동선이 없는데 그냥 나 오늘 차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산 들고 다니는 행동이 교정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죠. 뭐 잘못된 행동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우산 들고 다니는 거 중독자다. 나는 걱정이 많아요. 내가 걱정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도 우산 들고 다니고 배터리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금방 바닥이 난 것도 아닌데 보조 배터리 충전기로 들고 다니고 요 앞에 나가더라도 핸드폰 놓고 다니면 안 되고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얘기가 돌고 돌았는데 우산 중독자가 아니죠. 그리고
걱정 중독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우산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오늘 비 온대 라고 했으면 마마보이 마마걸도 아니죠. 마마와 걸이라는 얘기는 파파스 걸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빨리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나에게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는 나에게 얘기를 했을 때 패턴을 보면 벌써 진단명이 있어요. 진단을 내려봐요. 저는 ADHD예요. 저는 MBTI가 이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덴티티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물 중독이에요가 아니라 나는 목마르면 물 마셔요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문제로 들려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 마시는 게 어떤 문제점,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들리십니까? 나는 비를 안 맞으려고 우산 들고 다녀요가 문제점으로 들리나요? 나는 거추장스럽게 먹는 게 시간 걸려서 막 차려 먹는 게 지금 상황이 마땅치가 않아서 간편한 음식을 먹어요가 문제점으로 보입니까? 근데 반대로 나는 이제 진단 내리는 거죠. 진단명이 생겼어요. 나는 우산 중독자예요. 나는 걱정 중독이에요. 나는 야식에 중독됐어요. 난 커피 중독됐어요. 이렇게 들으면 이제 고칠 수 없는 병명이 돼버렸죠. 이해돼요? 이 형용사 얘기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나는 약속을 너무 나는 뭐 얘기했지? 약속을 미룬다 그랬나? 약속 내 자신과의 약속을 자꾸 미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가 학생이 미루는 사람은 어떡한 거죠? 어떤 사람이죠? 미루는 사람은?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빨리 판단 내리기 전에 우선 궁금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미룬다는 표현을 쓸까? 어떤 약속을 미뤘단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적어도 1시 전엔 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2시 이후에 잔다는 거예요. 자기 약속을 자꾸 미룬대요. 잘 시간을 미룬대요. 그래서 미룬다는 의미는 우리 2시에 볼까? 내가 지금 2시는 안 되겠는데 3시 보면 어떡해? 어떨까? 이렇게 한 게 미루는 거지 2시에 볼까라고 약속을 남이랑 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과 한 거잖아요. 2시에 자야지 라고 결정하다가 2시까지 안 되겠는데 그럼 3시에 자야지 라고 이제 결정을 번복한 거죠. 짜장면 먹고 싶다가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중국집 가기로 했는데 방금 그렇게 결정이 됐어. 그러면 방금 점심 짜장면 먹으려다가 엄마 아빠가 오늘 저녁에 중국집에서 만나자 라고 했으면 두 번 연속 중국집 먹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점심 딴 거 먹어야지 라고 결정하는 게 짜장면 먹을 걸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정을 번복한 거잖아요. 2시에 자는 거를 3시로 바꾼 거죠.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를 다른 거 하는 걸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미룬다는 의미를 왜 썼는지는 아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알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미루는 사람이 되는 것과 나는 결정을 효율적인 결정으로 바꿔요. 그때그때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결단력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미루는 사람이랑 결정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하는 행동은 똑같단 말이에요. 2시에 자려고 했다가 3시에 자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룬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3시에 자기로. 그래서 여기 그게 나와요. Modification with objective review. 여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terrific athletes from Jamaica, famous actor, wonderful. 자, 악명이 높다. 악명이 높다라는 그 유명하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형용사 어떤 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형용사로 여러분들이 벌써 고정관념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어요. 일찍 저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다는 거는 본인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헤쳐보면, 그걸 나는 피곤한 성격이에요. 나는, 휴식을 취할 줄 몰라요. 나는 이제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하나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시가 된 것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2시에 자려다가 3시에 자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아름다운 건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걸 항상 긍정적으로 쓰시나요?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리데이 챌린지는 여러분들 과제란에다 올려놨어요. 공지사항이나 거기에다가 과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을 하는 거를 과제 관리란에다가 하는 거고 따로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을 어태치먼트를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거기다 그냥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맷에 맞게 이제 좀 채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과제가.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줄까요? 손톱에 있는 그 거스러미를 자꾸 뜯어내는 학생이 나는 손톱 거스러미를 자꾸 뜯어내요. 왜냐하면 나는 손에 땀이 많은데 손이 땀이 많아서 로션을 바르면 미끄덩거려가지고 펜도 미끄러질 정도로 로션을 바르는 게 내 손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끄덩거리는 로션을 바르기가 싫어요. 그런데 손바닥에는 땀이 나는데 손톱 있는 부분은 자꾸 거스러미가 생겨서 그걸 뜯다 보면 피도 나고 그래서 이제 그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뭐 그래요. 별 문제일 수도 있고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이 학생이 보는 기준에서 원인과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와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손톱을 뜯는 게 그러니까 손톱 거스러미를 뜯는 게 원인인가요? 손톱 거스러미를 뜯는 게 원인일까요? 아닙니다. 손톱이 건조한 게 원인입니다. 그런가요?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손톱 거스러미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톱을 그 거스러미 뜯습니까? 아니죠? 근데 손톱 거스러미가 못 참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톱 거스러미가 그 소위 말하는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죠. 그러니까 뜯죠. 뜯으면 그냥 조금 뜯다가 더 뜯어져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끝까지 완벽하게 뜯으려니까 살을 깊숙이 뜯겠죠. 그럼 피가 나겠죠. 근데 피가 살짝 나면 거기서도 또 스탑했어도 돼요. 피가 살짝 났을 때 피 났네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피 나서 너무 싫다. 이렇게 또 하다니 하면서 이제 또 그게 거슬린 거. 피 난 것도 거슬린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패턴을 봐요. 손톱 거스러미가 생기는 게 거슬리고, 그죠? 손톱을 뜯었는데 잘 안 뜯긴 것도 거슬리고, 잘 안 뜯겨서 거슬리니까 더 뜯어서 피가 나고, 피가 났는데 목이 물려서 피 났네, 어디 긁혀서 피 났네, 언제 그랬지?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피가 났으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걸로 이제 인지가 되니까 그거가 싫고, 지금 손톱에 있는 그 거스름에 한번 뜯는데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몇 번. 수도 없이 많이 마음이 상했죠. 교수님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피드백을 받을 때 행동이 교정되던가요? 어떤 피드백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교정시키던가요? 많이 혼나면 교정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손톱 거스름을 뜯고 있을 때 그 뜯지 마 피나 라는 게 교정이 됐던 건가요? 이 학생에게는? 거봐 내가 피난다고 했잖아 라는 게 교정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 손톱 자꾸 거스름이 생기면 핸드크림 바르니까 손에 땀이 난다고? 그거 너 차게 입고 다녀서 그래. 옷을 따뜻하게 입어. 자, 여기서 교정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거는 교정을 시도할 때마다 리마인드 했죠. 인지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교정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그 애정 어린 잔소리란 것도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도가 좋고 나쁘고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손톱 거스름이 거슬려. 난 이런 네가 행동하는 게 거슬려? 그렇게 이렇게 손에 피 나는 거 어디에 뭐 상처 나는 것도 싫어. 싫은 거 투정이잖아요. 거슬리는 거 투정이죠. 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사람에게 거슬린다면 나는 이 사람과 같이 말을 섞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손톱 거스러미를 뜯지 않을 거예요. 왜? 잔소리 듣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 또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걸 물어봐야 되죠? 물어볼 생각이 있나요? 왜 우산 안 썼어? 우산 안 갖고 왔어? 왜 비 맞고 다녀? 안 추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저거 정신 좀 이상한 애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왜 손톱을 뜯어? 처음 손톱 왜 그래? 손톱을 왜 그래?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처음 이 습관이 처음 상상됐을 때 아이였겠죠? 아이는 이게 뭐가 있어 여기 거스러미가 생겼어 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또는 그 보호자가 주위에 손톱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손톱깎이나 이제 가위나 이런 것들을 액세스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이거 자꾸 놔두면 이렇게 되는데 가만 놔둬봐봐 엄마 좀 이따가 해줄게 라든가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죠. 좀 이따가 해줄게 라고 한 다음에 빨리 해주고 아니면
잠깐 이거 손으로도 뜯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잠깐만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뜯어줬겠죠. 잘 조심해서. 엄마 아빠가 실수로 피가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사람이가 피가 났을 수도 있겠죠. 뜯다가.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엄마 뜯지 말았어야 됐는데 미안. 이라든가 이게 뭐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랬다면 그냥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요. 근데 이게 한 번의 이벤트로 안 끝나고 지금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패턴을 지금 타고 있는 거죠. 뭘까요? 고스란히가 있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뜯다가 걸렸어. 너 왜 손 왜 이래? 그랬을 때 나 이게 뭐가 나가지고 하지마. 피나잖아. 하지마. 자, 여러분들이 교정하려는 그 입장은 원인을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를 봤어요. 하지만 뜯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뜯었으니까 피가 난 거야. 뜯지 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났겠죠? 늦게 자지 마. 늦게 자기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보면 핸드폰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늦게까지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 일찍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피곤하지 않겠지. 그래서 원인은 늦게까지 핸드폰 한 거고 결과는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이유인가 싶어서 물어보면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늦게까지 핸드폰이 하는 게 꼭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네? 라고 하면 그렇죠? 라고 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하면 잠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잠을 조금 자면 잠이 부족한 거야? 라고 하면 잠을 조금 자면 부족하죠. 그래? 그럼 너는 잠을 충분히 자고 싶은 거야? 아니면 핸드폰을 안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조금 해야 핸드폰을 끊던가 핸드폰을 조금 해야 빨리 자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빨리 잠을 안 자는 이유가 핸드폰이었다고 생각을 하죠. 이해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저는 돈을 낭비해요. 왜? 자꾸 학교 올 때 택시 타요. 택시 타는 게 돈의 낭비야? 버스 탈 수 있는데 택시 탔으니까 돈이 낭비됐으니까 맞아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네?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네? 네. 그러면 택시가 있고 네 친구가 안양역에서 너 만나서 데리고 온다 그러면 택시 탈래? 아니면 친구 차 탈래? 그러면 친구 차요 그래. 왜? 너는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니까 택시를 탔어야지. 그러면 이제 머뭇거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면 그 돈을 쓰는데 중독된 사람이라면 친구가 차 태워준다 그래도 됐어 나 그냥 택시 타고 갈래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야 해요. 그죠? 저는 패스트푸드에 중독됐어요. 패스트푸드 그만 먹어야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 정크푸드에 중독이 되었니? 그러면 만약에 네가 앞에 네가 좋아하는 낙지볶음밥이 있고 옆에 햄버거, 피자 이런 게 있어.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낙지볶음밥, 집밥, 엄마가 해주는 거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독에 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알코올 중독은 물 마실래? 술 마실래? 그러면 물 마시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술 마시겠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크푸드에 중독됐다는 사람은 밥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했을 때 햄버거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야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햄버거를 자주 먹는다 그래서 내가 정크푸드에 중독됐구나 라고 이제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결정을 하는 순간 뭐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크푸드에 중독이 아니라 밥 차려 먹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택시에 중독된 게 아니라
학교에 늦게 오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쳐다봐서 여러분들 어디 갔나? 32 챌린지를 본다면 좀 어렵지 않게 31 챌린지 습관 고치기 아니에요. 뭘 고쳐요. 31 습관 의식적으로 지속하기에 대해서 과제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레슨 하나로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레슨 좀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과제 관리에 들어가서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지사항이랑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그죠? 네. 레슨 2에서 이제 정말 교재 좀 합시다. 뿅!